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서울약국 동우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잘 계세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자, 오늘은 이 또 프로바이오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우리가 장 건강을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장 건강 이러면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유산균, 프로바이오릭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프로바이오릭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유산균이라 이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유산균을 알아 뭔지 말을 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러면 유산균이라는 게 뭐고 프로바이오릭하고 유산균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네. 예, 그래서 유산균 이러면은 유산균 뭐겠어요? 이 뭐냐면은 균이긴 균인데 이게를 랙틱 애시드 박테리아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랙틱 애시드 유산 박테리아는 균이고 그래서 이것이 그 탄수화물에 들어가면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면서 젖산을 만들어요. 네. 젖산. 그것이 유산균. 아, 유산균의 역할이 그런 거군요. 유산균의 역할은 이제 네. 우리 다음에 이제 얘기합시다. 근데 예. 유산균이 뭔가? 그러면 반대로 프로바이오틱 이건 또 뭐냐? 네. 근데 프로바이오틱 이러면은 우리가 항생제 이러면 엔터바이오틱 이러잖아요. 그렇죠. 엔터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뭔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엔터바이오틱 이러면은 우리 몸의 세균을 죽이는 걸 박테리아 죽이는 걸 엔터바이오틱이고 프로바이오틱 이러면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거. 네. 그죠? 엔터박테리아는 우리 몸에 해를 주는 균을 죽이는 거를 엔터박테리아. 예, 항생제라고 그렇죠. 하죠. 항생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페니실린이네요. 페니실린. 네. 그런 식으로 프로바이오틱 이러면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균. 여기에는 유산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스트, 효모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안에 유산균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렇군요. 보통 유산균과 프로바이오릭이 동일하다 이렇게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엄밀히 보면 동일한 건 아니고 아니죠. 예. 이 프로바이오릭 안에 유산균도 있고 효모도 있고 그렇죠. 몸에 좋은 균들이 들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프로바이오틱의 majority 그냥 대부분에 이루는 것이 유산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냥 유산균 이런 프로바이오틱 이렇게 하는데 예. 엄밀히 따지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프로바이오릭이 얼마나 몸에 좋은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 여기 한 8가지 정도가 좋은 점이 있거든요. 예.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 이걸 조금만 더 우리 얘기합시다. 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유 있죠. 우유 이제 젖소 거기에서 원유를 해가지고 그걸 아주 그 살균을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살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유산균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요구르트. 우리말은 요구르트, 영어는 요구르트 이러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요구르트라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기들이 금방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장 속에 유산균이 아니면은 프로바이오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런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산도를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우리 몸에 이로운 프로바이오틱 이런데 이것이 처음으로 거의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주는 우유. 엄마가 먹는 젖 있죠. 예, 모유. 거기서도 또 나오고.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뭔 예. 생각이냐면 우리가 100만까지는 억까지는 잘 알죠. 억까지는. 네. 그 위에 숫자는 접할 게가 별로 없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10조. 예. 1조를 영어로 트릴리언이라고 그러더라고. 트릴리언. 그럼 트릴리언 이러면은 100만 곱하기 100만을 해야 트릴리언이야. 네. 근데 그런 10조 정도의 우리 몸의 세포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런
뭐 좋은 세균, 나쁜 세균 뭐 있을 텐데 세균 숫자는 얼마나 되나 세균 숫자나 궁금해지는데요. 그걸 제가 리서치해 봤더니 100조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보다 한 10배나 많은 것이 우리 몸의 이로운 균, 나쁜 균이 합쳐서. 세균들이 예, 세포수보다 10배가 더 많다. 예, 그래서 그거를 세균을 우리 몸에서 이렇게 적출하면 약 한 2파운드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2파운드 정도의 이 세균이 세균이 우리 체내에 항상 예,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거군요. 예, 우리 장 속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 속에 균이 우리가 해로운 균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음식을 먹으면은 함께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비율이 이로운 균이 한 85, 해로운 균이 한 15 정도. 이렇게 하면 가장 좋다고 그래요. 네, 건강한 상태.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균을 그 정도로 항상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뭐 세균 감염되면 뭘 먹어요? 항생제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생제를 먹으면은 이로운 균은 놔두고 해로운 균만 죽일까요? 아니죠. 다 죽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로운 균도 죽이고 해로운 균도 죽이고. 예. 그래서 항생제를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은 보통 다이어리아 설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장 속의 균들이 죽으니까. 아. 예. 그래서 특히 그 항생제를 복용을 하면은 이런 그 프로바이오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어주면은 다시 그게 섭취하는 방법인지 다음에 설명했지만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 그다음 서플리먼트라 그러죠. 네. 밖에 만들어 놓은 뭐 건강보조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거로 또 먹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그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것들을 이제 먹어주면 드시는 좋다. 게 좋겠네요. 예, 좋다. 음식으로 섭취하시든 아니면 예. 뭐 건강보조제. 그래서 그러면은 프로바이오틱에는 보통 어떤 게 프로바이오틱이나 뭐 이건 좀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렉토바실러스라는 말이 있어요. 예. 렉토바실러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비피더박테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가 가장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서플리먼트를 살 때 보면은 거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안에 균 이런 거 어떤 종류가 있느냐. 네. 그다음에 그게 얼만큼 있느냐.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25, 뭐 50, 뭐 빌리언 뭐 이렇게 돼 있거든. 빌리언 이러면 우리가 우리말로 뭐 10억이 되는 거죠. 10억. 10억. 그래서 그 안에 그걸 그 균이 얼마큼 들어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예. 그런데 어느 것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이 지금 한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래서 네. 조금만 자기가 신경을 쓰면은 내가 사는 프로바이오틱 서플리먼트에 어떤 균이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알면은 어떤 균이 어떤 게 내 몸에 도움을 주는지 예. 예를 들면 뭐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이러면은 장내 접촉성 유산 분비 우스 뭐 살모넬라 균 억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피더 박테리움 이런 거는 설사를 먹게 한다든가 뭐 또 웨이 컨트롤도 관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관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몸에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내 그 세균이 우리 몸에 진짜 막대한 영향을 줘요. 그러면 예. 어떤 그 이름이 있는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예. 한번 알아보죠. 프로바이오틱의 이로운 점. 예. 첫째는 박테리아가 해로운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로운 박테리아는 딱딱 그 자리에서 그놈들이 정착을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로운 박테리아가 해로운 박테리아를 그냥 말하자면 밀어내는 거죠. 그렇지 밀어내. 네. 밀어내서 거기 정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설사. 네. 예,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뭐 항생제를 많이 먹어 설사한다든가 뭐 어떤 원인에서는 장에 그 좋은 균들이 죽어서 아니면 뭐 적어서 설사를 한다 이럴 때는 이거를 먹어주면 아기들도 왜 보면은 막 설사하고 그러면은 유산균을 이렇게 과립으로 된 거를 먹여요. 예. 그러면 애들이 또 그 설사가 아주 괜찮아지죠. 네. 그다음에 정신 건강에 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은 제2의 뇌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세로토닌이라고 네.
뭐 우리가 정말 너무 우울하거나 막 이러면 세로토닌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 호르몬. 네. 그게 바로 세로토닌. 거기서 이 프로바이오틱 이런 것들이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막대한 그 역할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멘탈 헬스에 관계 있고 예. 여기서 그 어떤 그 스터디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을 한 2달 동안 이거 먹으니까 우울증이 많이 감소되더라. 이런 것도 또 이제 스터디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라든가 이런 그 건강에 또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몸에 쌓이면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이 어떤 역할을 하면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예. 그다음에 바이얼 우리 담즙을 분해시켜 가지고 그것이 재흡수되는 걸 막아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또 수치를 낮춰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고 그다음에 또 뭐 혈압 관계도 관계 있고 그런 예. 심혈관 질환에 또 관계가 있다. 이 혈관 건강에도 관계가 있죠. 좋네요. 그다음에 또 보면 엘러지라든가 아니면 습진. 네. 우리 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몸에 계속 약을 쓰는데도 피부병이 잘 낫지 않는다. 이러면 한 번쯤은 내가 혹시 장에 이런 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프로바이오틱 한 10몇 가지 프로바이오틱 중에서 우리 알러지라든가 습진에 아주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프로바이오틱을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아주 몸에 이로운 점이 많네요. 예, 그러니까 이따가- 프로바이오틱의 역할도 많고 또 그 안에 균들의 종류도 많이 많죠. 있는 거고 각 예. 균에 따라서 또 작용하는 게 조금씩 다르고요. 예, 그리고 또 장 건강이라 이러면 우리가 과민성 대장염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도 프로바이오틱이 또 관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뮨 시스템 우리의 그 면역 시스템, 효과에도. 면역 예. 시스템에 왜냐하면 면역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그런 세포 생성에 프로바이오틱이 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몸에 그 웨이 컨트롤하는 거 그것도 어떤 거는 웨이 컨트롤 해주고 어떤 거는 좀 웨이 컨트롤 반대로 웨이 게인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프로바이오틱 안에 있는 어떤 균들에 따라서 예. 다르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프로바이오틱 이거를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은가? 중요하죠. 2가지 방법이 있더라 했죠. 네. 먹는 음식과 그다음에 서플리먼트. 예. 그럼 먹는 음식이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아까 말씀드린 요거트 네. 어떻게 만들어요? 우유에다가 그 유산균을 넣어가지고 발효.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음식은 전부 다 발효예요. 발효시켜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든 요거트. 그다음에 저걸 알아 키퍼라는 말을 아세요? 키퍼. K-E-I-F-R 키퍼. 그러면은 우리가 티벳 버섯. 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티벳 버섯이요. 그러니까 티벳 버섯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네. 그래 균주를 갖다가 우유를 섞어 가지고 놔두면은 이것이 그 속에서 막 자라요. 자라가지고 그 나오는 건 거기 덩어리가 꼭 보면은 칼리플라워 같은.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걸러내고 그거를 위에다 뭐 다른 그 나온 그 키퍼에다가 다른 걸 뭐 넣어가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건 칼리플라워 같이 생긴 거는 놔뒀다가 다시 또 우유 부어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예. 쓰고 또 쓰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 키퍼라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티벳 버섯 이것이 요구르트보다는 훨씬 프로바이오틱이 많이 들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사워크라프트 이거는 저 유럽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캐베지 있죠. 양배추 그거를 발효시켜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그거에다가 다른 걸 섞어 먹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또 이런 그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그거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김치. 그렇죠. 발효식품에 이런 프로바이오틱이 많다. 그렇죠.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미소. 예. 그다음에 또 피클 우리가 절여서 만든 거. 그다음에 버터밀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캄부차라는 말 들어봤어요? 캄부차? 네. 캄부차.
캄부차는 우리가 말하는 차가 아니고 이거는 그 그린티라든가 블랙티를 발효시켜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템페라는 말 들어보세요. 템페는 콩을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그 유산균을 넣어서 발효시킨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뭐 우리가 그 왜 찐득찐득한 건 뭐죠? 그 나토 거기도 유산균이 하고 예. 프로바이오틱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먹는 방법들은 찾아보시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발효 음식들의 프로바이오틱이 많으니까요. 음식을 통해서 또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플리먼트는 네.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 속에 이런 것들이 어떤 유산균이라든가 다른 거 이제 효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큼 들어있느냐. 예. 보통 한 10보다 25 빌리언 뭐 이러면 뭐 보통 괜찮아요. 괜찮다고 볼 수 예, 있군요. 네, 좀 찾아보시면서 꼭 예, 예. 섭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정 원장님 이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의 다른 점을 비롯해서 또 프로바이오틱이 얼마나 이로운지 아주 자세하게 유익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약국 동우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과 함께했습니다.